저는 엄마가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는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어느샌가 수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반 학교가 아닌 특수학교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엄마가 없다는 사실까지 더해져서 동네 아이들에게 무시와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저한테 욕을 해도 어차피 들을 수가 없어서 어떤 심한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저를 무시하고 때리던 그 얼굴들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괴롭힘의 이유가 단지 청각장애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저는 엇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고 저는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거지? 분하고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나는 왜 소리를 듣지 못하게 태어난 거야? 왜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지낼 수 없는 거야? 화가 나고 억울한 감정을 수화로는 전부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주먹을 피하지도 않고 단지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해. 미안하다. 수화로 계속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런 의욕도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를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또 한 분의 부모님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제가 어릴 때부터 진료를 봐주셨던 주치의 선생님입니다. 언제나 고민 상담을 들어주시고 제가 아버지를 심하게 대했을 때조차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셨습니다. 혼내거나 설교하지 않고 크게 위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선생님이 정말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상처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울고 또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분하고 원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내용을 적을 수는 없지만 저는 그날도 선생님께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길고 긴 푸념과 하소연을 하다가 제가 죽고 싶다고 수화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갑자기 화를 엄청 내시면서 제 뺨을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랐지만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더 놀라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때린 그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이 간단하게 너를 안고 병원으로 나를 찾아오셨어. 검사 결과는 너무 슬프게도 아기가 평생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나왔지. 그 사실을 아버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원통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셨어. 그리고 선생님의 이어지는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너는 아주 어릴 때부터 어느샌가 이미 수화를 하고 있었어. 확실히 선생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따로 수화를 배운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왜? 어떻게? 아버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만약에 제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이 수화를 할 줄 알게 되면 일단 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큰 어려움 없는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나는 많이 놀랐어. 확실히 그렇게 가능하기만 하다면 아이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수화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유아기의 청각장애는 그것만으로도 지능 발달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데 의사소통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이에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되거든. 그러나 그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 당장 아기가 부모와 눈을 마주치고 웃는 시기부터 부모님은 말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능숙하게 수화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청각장애가 없는 사람이 수화를 아주 능숙하게 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 다른 일을 전부 제쳐두고 수화 공부에 전념한다고 해도 아기의 성장 속도에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고 나는 말씀드렸어. 하지만 아버님의 무모한 도전의 결과는 누구보다 너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야. 너의 아버지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오직 너가 행복해지기만을 바라셨어. 그러니까 절대로 죽고 싶다는 말 따위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는 하던 일을 전부 그만두고 저만을 위해서
수화를 배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변변한 수입이 없는 아버지를 대놓고 무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저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저의 슬픔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복해지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상처만 준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온 걸까?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수화를 힘들게 공부하신 것처럼 저는 저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드시 행복해지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현재 수화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준비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장애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께 처음 소개를 시켜드리던 날, 엄마에게도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지.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있는 낙골당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엄마 사진 옆에 꽃을 두시는데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엄마 사진을 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의 청각장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사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저를 안고 길을 걸어가던 부모님에게 음주운전 차량이 돌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경상이었지만 엄마와 저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저를 온몸으로 감싸 안고 큰 충격을 전부 받아낸 엄마는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내 목까지 이 아이를 꼭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엄마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는 저희 청각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셨고 망연자실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너가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엄마와의 약속을 못 지키면 어쩌지? 하지만 너는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도 앞두고 있고 여보, 이 정도면 약속 지켰다고 말해도 되는 걸까? 아버지는 마지막에 하늘을 보면서 중얼거리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수화가 아니었지만 저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셨는지 마음으로 전해져 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울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수화가 아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귀가 들리지 않아서 제대로 말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 엄마, 그리고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많이 행복합니다.